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브랜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브랜드 포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초청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조세현 이사장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올리자면 경영학 박사를 졸업하신 이후에 중소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강의와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브랜드 컨설팅을 해오고 계십니다. 단국대학교 교수이시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 그리고 한국 이커머스협회 이사장,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조세현 이사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모실 때 크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이사장님. 이거 뭐 안 쓰면 안 들리나요 혹시 뒤에? 예, 들리시죠? 괜찮아요.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안 쓰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제가 9년 된 동지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긴 했었는데 그때 아마 많은 협회들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제 동지 여러분들, 또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이건 의미가 상당히 깊죠. 결국 남들이 못 살아남을 때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협회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또 개인들에게 이것도 얼마나 의미가 깊겠습니까? 우리 협회에는 다 작은 기업들이 계신 게 아니라 상당히 큰 기업, 오늘 또 오신 분도 프랜차이즈를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30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큽니까? 뭐 대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우리 협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드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사이드에서만 보자면 그건 더욱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뭐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게 아닙니다. 라이브 하시죠. 예. 라이브 할까요? 예. 그러려면 추진력을 얻으려면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 아주 좋은 음식 솜씨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인바를 하나 하고 싶으시다고 브랜드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분이 믿는 건 자신의 최고의 음식 솜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개념이 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이모님 한 분을 주방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자기신이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르바이트생 하나 쓰면 돌아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길래 여기 뭐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많으시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다들 오실 텐데 그러면 그 시간에 음식은 전문용어로는 어떻게 쳐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성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 열심히.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웃으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는 그 시간에 대략 자리를 보니까 36자리 정도 되는데 36명이 한꺼번에 왔을 때 시키는 것을 본인이 예상하는 메뉴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테이블에 우리가 지금 8명이면 한 4개는 음식을 시켜서 와인을 먹으려고 와인바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8명이 4개 8, 4, 32, 8, 5, 40인 거죠? 그러면 음식이 몇 개가 필요해? 2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세임 타임인데 1시간 차이를 준다. 그 20개 음식을 그 한 명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가서 자기는 주방 가서 자기가 도와주고 홀에 와서 도와주고 아르바이트생 하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 전문가들 계신데 가능합니까? 예, 안 되나요? 예, 안 되죠. 안 되죠. 거기에 와인까지 들어와야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벌써 그런 계획을 꿈꾸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성과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성과가 없이 그러면서 자신은 또 음식 가격도 아주 싸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와인 값은 뭐 10,000원씩만 더 원가에 10,000원씩만 더 올려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착한 가게를 하겠다. 참 착한 분이셨어요. 근데 착한 가게를 하겠다. 본인이 착한 거하고 사업에서 착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한두 달은 그런 뭐 사명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정신 가지고 그게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제 책에 나오죠? 오늘 제 책을 읽어보신 분? 예, 읽어보셨죠? 제 책에 와인바 브랜드가 하나 나오는데 파리주다. 누구셨습니까? 아, 읽어보셨어요? 네. 아, 여기서 안 읽어보신 이 테이블에 오늘 대표 변호사님이겠습니다. 여기서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홍콩의 와인바 브랜드 파리주당이라고 하나 그 브랜딩을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근데 왜 파리주당이냐? 와인 하면 가장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가장 도회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파리일 테고, 파리의 뒷골목을 떠올리면서 제가 보르도를 갔더니, 보르도에 한 2주 갔더니 그 저기 계신 저랑 같이 사는 김정규 여자하고 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인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나요? 전문 용어로? 주당이라고 하죠. 주당. 예. 아, 그런데 보르도 주당할 수가 없어서 파리 가봤더니 파리도 와인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가서 와인을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는데, 아, 이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 파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파리주당이라고 하겠다. 그 파리주당 매일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빨리 와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빨리에 그 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넣어서 파리주당이라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타이포를 하고 디자인을 할지도 다 구상을 해갖고 프랑스 국기가 보면 한쪽은 파란색, 오른쪽이 빨간색, 가운데가 흰색.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 옆에 플래그가 프랑스 국기 같네? 근데 프랑스 국기는 3분의 1씩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파란색, 프랑스 국기의 파란색은 제주의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다. 그 의미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색인데, 그거를 바로 저런 색처럼, 거기 프랑스 국기는 완전히 빨갛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저런 색처럼 내가 와인색으로 바꿔주려고 해. 얘기가 되죠. 제주의 파란 그 하늘과 바다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와인을 통해서 만나는 흰색, 순수한 우리들의 마음. 어떠세요? 그거를 제가 그렇게 파리주당을 실제로 제가 홍콩에다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브랜드 소설 속에서만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걸 중국에 제안을 했다가 중국의 그 박준영 대표하고 컨설팅을 하나 해주면서 음식점 만들면서 그걸 파리주당을 그쪽 그 연변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너와 나의 와인 레스토랑에서 오와인이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 파리주당을 어디선가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러한 제안이 저기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야, 이거를 거기다 써먹자 하고 제가 지금 스토리까지 다 생각하고 갔잖아요. 한국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제주에 만들게 되는구나 했더니 파리가 안 와닿는다. 그렇지. 제주에서 파리가 와닿을 리가 있나. 제주에서 뭐 파리의 뒷골목 와인 감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신민승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나 영국에서 뒷골목에서 이걸 많이 해보셨겠지.
그래서 그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상임사님 제가 제안을 했더니 누군지 아실 것이고 상임사님께서 그 사람 표정 보면 알잖아요. 네가 생각한 이유는 뭐냐? 한참을 망설이더니 얘기해도 되냐? 얘기해도 돼. 와인 주막. 와인 주막이 좋다라고 그걸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와인 주막에. 자, 일단 좋다. 와인 주막에 음식만 자신 있고 가게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지. 그걸 이렇게 조합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성과가 오르겠습니까? 음식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와인바다가 망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두 분이 통업을 하셨는데요. 아이고 이 두 분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와인바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왜 망했느냐? 본인들이 와인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팔아치우는 것이 100만 원이라면 자기네가 30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1년 하다가 망했답니다. 방금 저희 집 오면 와인을 둘이 한 10병씩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TP 대상 1호입니다. 성과가 나야지. 계속 뭐 자기들이 와인 먹고 하는 것이 재밌어서 적자라도 상관없어. 10년 해도 되죠.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그렇죠. 계속 적자 나는 순간 짜증이 나. 예전에 사업 초기에 해보셨을 때 부회장님 적자 났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시지만 지금은 짜증이 나신 적도 있으시죠? 그렇죠. 예. 짜증이 날 때는 이렇게 우아한 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뭐 동업자 있으면 동업자랑 싸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정리하자면 추진력이 나오려면 성과가 올라야 되고 그 성과는 매우 긴밀하게 계획되어야 성과가 오른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오늘 제가 어디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오늘은 딱 1시간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기반을 딱 마련해드리자. 기반.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로켓을 쏘는 기치가 아주 기반이 잘 돼 있어야 로켓을 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협회 협회 방에서 보셨겠지만 저 소상공인들 그거 지원금 조금 더 마련해 주자고 물론 국회에서 추경 합의에 실패해서 안 된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그거 민병덕 의원하고 그 추운 날 더 하겠다고 그분은 일주일째 저는 하루 가서 농성을 같이 했는데요. 참 힘들죠. 근데 우리도 다 힘들잖아요. 매출 다 떨어졌고 사실 그동안 들어가던 임대료 같은 거 똑같이 들죠. 또 사람들을 좀 미안한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좀 미안하다 하고 사람들한테 일을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요즘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 힘들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 회원님들도 다 편안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주가가 좀 올랐지만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저기 정민영 주가지사처럼 몇백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저께 얼굴이 새까맣던데 오늘은 좀 얼굴이 좀 괜찮네요. 힘이 들죠. 힘이 들다 보니까 힘이 들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세상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 이게요, 나이가 무슨 20살이라고 해서 헷갈리는 게 아니죠, 교수님. 30살도 헷갈리고, 40살도 헷갈리고, 50살도 헷갈리고, 60살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45세죠. 힘이 들 때는 힘이 든 것이 막 겹쳐오잖아요. 헷갈림. 근데 뭐가 맞는 걸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또 하나. 헷갈리면 헷갈려요. 맞추셨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에 힘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연습하고 오셨나? 두 개가 다 맞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헷갈리다, 헛갈리다 두 개 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살다가 또 사업에서 생활에서 내가 좀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어떤 패배의 신호가 느껴지는 날은 없습니까? 저는 가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데 혹시 이런 패배의 신호를 안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인간관계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법칙,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제가 저기 있는 박상수 대표랑 타고 새벽에 사고가 났던 차입니다. 제네시스 G90. 지가 신차 뽑았다고 자랑한다고 형이 저를 태우러 갔다가 그 다음날 골프 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올라가다가 다른 차가 옆에서 휘잉 하니 고속을 내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고속도로에서 전복이 된 차입니다. 이 차에 제가 탔었습니다. 뒷자리에.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지금 보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1년 6개월, 작년 6월의 제 모습입니다. 눈이 완전 지금의 눈하고 다르죠. 예. 예. 뭐 오히려 낫습니까? 예, 저는 살빠진 분.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비뼈 10개, 척추뼈 2개, 왼쪽 발목이 양쪽으로 으스러졌습니다. 거기에 심장 타박상에 수술을 못 해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심장내과하고 흉부 외과가 두 팀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놓고. 얘 심장 타박상이 너무 안 좋아서 심전도가 안 좋아서 얘 수술 못해. 야, 갈비뼈가 10개가 부러졌는데 4개가 폐를 직접적으로 찌르고 있어. 조금만 더 찌르면 얘 폐에서 찔려가지고 다이야. 폐 찔린 걸 뭐라고 거예요? 거기서 불 나오는 거예요. 뭐 복막염이 폐부종? 예, 폐부종이라 하죠. 제가 저 세상 가 있었으니까 그게 폐부종인지는 몰랐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근데 흉부외과가 이겨서 저는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것이 급하니까 요거 수술하고 그 다음에 발도 수술하는데 거의 수술을 2, 3일에 걸쳤으니까 일단 살았잖아요. 근데 그 참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다 병원이 다 그럴 텐데 보호자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수술 치료하고 적힌 데 딱 들어가면 그게 수술 전실입니다. 누워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래서 지금 사망 위험이 높은데도 수술을 지금 당신이 원한다고 사인하면 해주겠다. 어우, 냉정합니다. 병원은. 우리 당국대에도 병원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합니다. 그 누운 사람한테 그 사인을 받습니다. 이것이 심장내과의 당신 사망에서 심장내과의 잘못이 아니다. 흉부외과의 잘못이 아니다. 병원 행정의 잘못이 아니다. 세 군데 다 사인해라. 사인하니까 바로 수술실로 또 들어갑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하여튼 살아나서 저는 거의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명백해졌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 떠보니까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저 동생, 저 후배 책임도 아니고 이게 내 책임이지 모든 게. 인과관계를 내 책임부터 시작해야 모든 것이 풀리지. 딴 사람들한테 책임을 씌우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 책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얻은 게 있죠. 보너스 인생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당당하게 살자. 그 대신 남들한테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살자.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협회에 회비 내는 것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자 왜 쓰죠? 웃자. 뭉치지 말고 웃자. 제 아들놈은 또 저 병문 안 한다고 저 22사단에서 첫 휴가를 또 내가지고 또 왔습니다. 또 아들도 못 보다가 아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들하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병원에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팠죠. 아프지만 즐거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웃자라고 말씀. 웃자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에서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는 넘버원이 바로 그런 습관이 웃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책 소개를 많이 할 건데 이런 책들 나중에 강의자로 드릴 테니까 조금씩 읽어보시고 이기는 습관을 장착을 해나가죠. 우선 긍정적으로 장착을 해나가죠. 그런데 이기는 습관을 장착해 나가기 전에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겠죠. 사업에서도 그렇고 커리어 사업에서는 이럴 수가 있겠죠. 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에 덤벼드는 성격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저 브랜드 얘기를 오늘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김민주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오늘 또 4분이나 오셨는데 브랜드가 이리관지하지 않은데 브랜드 이리관지하지도 않은데 그거는 개선을 딱 빨리 결단하고 과거와 결단하고 새로운 브랜딩하고 그 명함이라도 제대로 맞춰놓고 컬러라도 제대로 맞춰놓고 저희 협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내내 저렇게 포맷을 저렇게 짭니다.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저 타이프 보십시오. 글씨를 이 서체 썼다가 저 서체 썼다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딱 저게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의 서체가 정해지고 디자인이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다른 기업들 가보면 매우 돼 있는 데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죠. 컨설팅 받겠다고 오는 기업들 중에 명함을 주지 않습니까? 사장, 이사, 부장, 대리 4명이 명함이 다 틀리거나 둘도 틀리거나. 예, 아시죠? 근데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은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업 내부의 비밀을 그 명함 4장으로 다 드러내는 거죠. 자신들의 수준을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후에 내일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 조직에서 명함 직원들한테 다 가져와봐. 이거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브랜드 이리관지가 이기는 습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딱 결단해서 단절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쓰던 디자인의 봉투들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가 바뀌었어. 근데 그런 봉투들 뭐 그러한 그 서식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싹 다 버려야 돼. 싹 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그 품질 나쁜 그 애니콜 다 모이라고 하고 한 1000명 모이라고 하고 다 가지고 와. 그래서 다 불사질러 버렸듯이 한꺼번에 싹 다 버려버려야 돼. 그런 결단을 안 합니다. 아깝다. 왜? 아깝다고. 그거 아끼는 동안에 그 회사의 브랜드는 뭐가 됩니까? 개똥이 됩니다. 여기서 개똥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결단이라는 것이 칼처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가위처럼 천천히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습관이 뭐가 안 좋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 지난날에 무엇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계속 뭐 술 먹고 한다. 아니면 잠을 안 잔다. 그런 습관을 가진다. 뭐 TV만 보고 있다. 밤새 3, 4시까지 휴대폰 한다. 그러면서 아침 내내 헤맨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업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가짜 얘기를 끌어다가 변명거리를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는 가짜 소설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기업에서 못 보셨습니까? 박준호 대표님. 네. 늦는 사람이 매일 늦죠. 예, 늦는 사람이 매일 늦습니다. 어디 가서 명확하게 업무 보고 안 하는 사람이 매일 업무 보고 안 하죠. 예. 왜? 물어보면 왜 안 하니? 왜 늦니? 가짜거리. 엄마가 아파서요. 어젯밤에 올라오셨는데 제가 엄마 좀 데려다 드리냐고요. 제가 몸이 요즘 업무상 과로해가지고 몸이 매우 힘든 모양입니다. 잘 뭐 안 일어나시네요. 불쌍한 초밥.
많죠. 많죠. 조금만 더 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기꾼? 기업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업인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계실 텐데 기업 사이드에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강남역에 역삼역에 11시 반부터 밥 처먹으러 다니냐고 다 나와서 11시 반부터 식당이 문전 성시가 됩니다. 들어가는 시간 1시 반, 2시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인간들을 보고 저질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 도둑꾼, 시간 절도꾼. 기업이 2시간을 허락을 해줬겠습니까? 밥 먹으라고? 저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회원들 죄송한데, 아니 회원님들, 회원님들, 사무국 직원분들 죄송한데, 제가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부드럽지만 이의 제기합니다. 예, 이의 제기 나왔습니다. 밥값을 딱 8,000원으로 정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왜 안 지켜지니? 근데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한 번 더 주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8,000원 지켜라. 그 다음에 또 그게 됐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화를 냈습니다. 예,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예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네요. 얘 같은 애가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네, 네. 아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어떤 날은 15,000원짜리를 먹고 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손님, 저희 500원도 저희 돈으로 내고. 예,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죠. 예, 안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 이게 잘 고쳐져서 잘하고 계세요.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건 매우 당연하지. 네 돈 내고 먹어, 나머지. 네 돈 내고 먹어.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잘못된 습관이 들면 계속 그게 별게 아닌 줄 아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무슨 문제인 겁니까? 룰의 문제, 룰의. 그 룰이 정해지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런 대로 또 어떻게 된다고? 나는 또 변명을 하거나 가짜 스토리를 갖다 붙이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라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규율이 안 잡히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그 조직은 1, 2년 못 가서 그 조직은 망해버리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칼로 자르듯이 반드시 결단하라, 결단하라. 그런데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세상을 저 그룹 회장님들하고 몇 분하고 친한데요. 가면 야, 옆에 군만두 맛있는데 군만두 저기 내가 가지고 갈게. 군만두 먹자. 야, 여기 순댓국 6,000원짜리 아주 맛있어. 그런 사람들이 밥 맛있는 거 사주는 줄 아십니까? 그룹 회장들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가보면 너무 좀 야박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양반들이 또 크게 쓸 때 또 잘 씁니다. 그 자신만의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리더들은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결단하고 세상을 지배해 들어간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결단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강의자를 준비하면서도. 저희 아이들이 하나는 2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고 하나는 2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4살 때부터 저하고 계약관계. 무슨 계약관계냐? 룰을 정해놓고 이걸 어기면 맛있는 걸 안 준다던가 더 크면 용돈을 제한을 해버리고 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채를 지게 합니다. 마일리지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저희 집 어딘가에는 계약서가 한 20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이들이 귀엽지 않아서, 제 새끼들인데 이쁘지 않아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잘못 들이게 하면, 특히나 경제적 습관을 잘못 들이게 하면 늘 바라는 게 많아지고, 바라는 게 많아진 애들은 조금만 적게 주면 서운해하고, 서운해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고마움을 모르게 되죠. 세상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금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에 두고 마음에 남겨놓고 실제로 아이들의 습관을, 금융 습관, 경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딱딱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맞았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왜? 제 소유물이 아니니까. 걔네들이 객체로서 제 성인이 되었기에 뭐 제가 관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원하는 것만 있을 뿐.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야 아이들은 유부단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제주도에 갔더니 우유부단이라는 걸 여기서 봤던데 저런 거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병이 옵니다. 뭐라고요? 15분 남았다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결단하지 못하고 맨날 변명, 핑계, 쓸데없는 그런 것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재벌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순댓국을 살지언정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들은, 저런 것들은 결단을 통해서 성과를 얻고, 성과를 통해서 추진력을 얻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결단의 능력을 이미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출함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최고의 기억력, 지성, 의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무엇입니까? 다음 결단을 하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링컨의 말이나 아인슈타인의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믿어야죠. 믿어야죠. 저는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9년 됐지만 9년 전에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브랜드가 뭐야? 뭐 대한민국 브랜드협회가 뭐지? 제가 뭔데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이사장을 하지? 안 웃으면 됐겠습니까? 아시는 분들 듣겠죠. 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고 했는데 코로나 전에 뭐가 또 있었죠? 예전에 메르스 때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무엇에서 앞서 있는 것이 남들보다 지금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의지가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보다 나았다는 얘기죠. 달에 처음에 갈 때도 방법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달까지 사람을 태워가지고 지구는 또 무사히 내려와? 그거 연구 책임자인 그 베르너 박사라는 사람이 간단하게 해내다는 사람 말했습니다. 해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저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공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공 법칙 중에서 지금 저렇게 금융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인생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대부분 노동에서 버는 수입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그거는 가장 낮은 수입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은 노동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수입의 원칙, 또 잘 사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 법칙들을 여러분들은 같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보면 이 얘기는 직업때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이죠? 누구입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삽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를 지금 딱 물어보면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영범 교수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목표는 잘 안 들립니다. 올해 목표는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사업가? 네. 무슨 사업가입니까? 1인지식 기업가. 예? 1인지식 기업가. 1인지식 기업가는 구체적으로 기업가입니까?
보다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 잘 사는 컨텐츠를 제공해서 예. 그 컨텐츠 강의로 월 1,000 이상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얻으시는 건 월 1,000만 원 이상의 개인을 얻으시겠다. 네. 구체적이죠? 근데 그 월 1,000만 원은 여기에서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걸 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이 투자하는 시간 대비 고객이 누구인지도 세분화시켜 나가고 그런 것들을 기술에 나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죠. 물어보면 새롭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사업계획서가 없이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어? 컴퓨터인가 슈퍼컴퓨터인가 봐요. 머릿속에 있대. 그리고 나서 자기는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고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고의 틀도 제대로 뭐 이해를 못하고 보고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서 보고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루 종일 9시 9 to 6를 여기에서 일을 했어도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일이야? 일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오늘 한 것 중에 성과가 무엇입니까? 그걸 기술해야. 그렇게 유도하면서 가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가 무엇인지를 기술해야지 9 to 6를 했다고 그게 일을 했다?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럼 본인은 뭐가 성장했고 기업은 뭐가 성장했어? 그게 재무적이든 비재무적이든 그거 나누어져서 그 성과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업무 지시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 지시의 이해도가 오늘은 30%입니다. 그 이해도가 50%까지 올라, 이해도가 70%까지 올라. 이건 일입니다. 그쵸? 그 얘기가 좀 이따가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잘 세팅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승리자이고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시골 사람들일수록 더 애매해집니다. 제가 시골 사람. 충남 예산. 아이고, 제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골의 버릇이 특히나 충청도의 버릇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충청도가 여기 몇 분 계신데 저만 그렇습니다. 안면 저 국민은행에서는 최연소 임원이 되셨고 또 저 그러신데 그 저희 어머니 고향이 안면두신데 안면 그 은행은 국민은행 카드는 어디 우리 카드. 죄송합니다. 카드죠. 우리 카드가 있어서 오늘은 KB 카드 하고 다음에 오시면 우리 카드. 은행은 국민은행 보람의 센터 센터장 지점장이면 지점장을 여러 두고 계신 센터장님이시니까 반드시 대출 상담 예금 다 여기다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월급 이체는 필수죠. 제가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아이고 지금 상상해 봅시다. 아이고 글자도 틀렸네. 네. 1년 뒤에는 뭘 하시고 싶습니까? 저는 1년 뒤에 하고 싶은 것이 딱 있습니다. 또 5년 뒤에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라스트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자동으로 하네. 이게 AI입니다. AI.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가 부장님 이런 협회 보셨어요? 제가 뭔가 틀렸네 말로 하니까 바뀌잖아. 이런 협회 못 보셨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스스로 믿고 시작하지. 왜? 인간의 몸 자체가 이게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하는 수준들이 나 이만큼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표 세팅도 안 하고 뭐 낮은 주파수에서 오늘 누구 만나서 놀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맨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파수가 같은 애들끼리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 포럼에 나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파수가 높은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은 늘 나가서 술 처먹는 거예요. 우리는 우아하게 와인 한 잔씩 하면서 강의도 듣고 네트워킹도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강연을 듣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몸에 장착된다는 것을 믿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으시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여기 와서 이럴 필요가 없죠? 내가 술 먹고 내가 딴 데 가서 노는 것이 더 나한테 내 미래에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보통의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못지않게 똑같은 결과를 가지지 않겠다는 분들이 늘 반드시 결단하고 높은 목표를 세팅을 합니다. 근데 세팅을 하고 나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안 돼서 이거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왜 정민영 이사님 돈 없을 때 난 돈이 생기면 할 거야 라고 목표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예, 앞만 보고 제가 어제까지 교육시켰습니다. 저분은 시총 9천억 1조를 하는 NK맥스의 자금 담당 총괄이사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앞만 불면서 달려왔고 왜? 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믿었습니다. 예. 어젯밤에 상기사님께서 어제 그저께 시켜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아르바이트비는 수고를 놓죠. 이러한 목표 꿈을 사실은 하버드에서도 연구를 30년 동안 해봤잖아요. 뭐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꿈을, 목표를 세팅을 해서 글로 써본 사람들을 20년 뒤에 딱 이 사람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위 1%가 하위 99%의 부부다 2배 이상 컸다는 거 아닙니까? 뭘 했을 뿐인데 써서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써서. 목표를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써서 가지고 계시겠죠? 예,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단 쓰는 것서부터 상위 주파수와 연결되는 것이 시작된다. 그것이 인간 몸의 에너지 작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목표 쓰는 거 오늘 밤에 쓰셔도 좋고 내일 쓰셔도 좋은데 오늘하고 내일 못 쓰시면 저는 앞으로 1년, 2년 못 쓴다고. 못 쓰는 것이 습관화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목표를 안 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제가 이것은 긍정적인 예언이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법칙이라고 그랬죠? 안 써서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받고 자기가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고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칙이라고요. 법칙. 왜? 여러 역사에서 자기개발서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되풀이. 똑같습니다. 별건 아닌데? 쓰고 안 쓰고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해. 쓰는 순간 자기한테 이미지로 리얼라이즈 돼.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령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가 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한 우리 김병용 학장님, 서울대 학장님의 저런 학장님의 저 작품들이 없이 저러한 타이프도 없이 그냥 컴퓨터 글씨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 이미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명함에는 컴퓨터 서체로 쓴 명함들이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이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종이 5,000원짜리, 6,000원짜리에다가 명함 파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하나도 안 하고 협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협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우리 협회 회원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이미지로 못 박혀버린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찍어 놓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이 전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한 90% 이상 중요한 강의입니다. 예, 지금 사진 찍으시는 거죠? 경영학에서는
명령안에서는 얘와 얘를 연결해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PDS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플래닝하고 듀잉하고 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 그것이 부정적이면 또 다시 리더가 내려주는 방향대로 가고 그게 긍정적이면 다른 임무로 또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저도 그 마케팅 전공하면서 경영 전공하면서 그걸 봤더니 매우 부정확해요. 매우.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UPSDS라고 쳐보셔야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예,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일할 때 요 장이 이 강의에서 90% 이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UPSDS에서 가장 중요한 90%가 얘기예요. 우리가 일의 맥락을 이해하라고 많이 하죠. 가면 맥락 장태정 대표님 밑에 지시하실 때 일의 맥락을 이해해라. 일의 본질을 이해해라. 이렇게 지시 많이 하시죠? 예. 말을 다 잘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죠? 예.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왜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주책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보고하고 이 보고한 것을 가지고 실행한 것을 또 보고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이거를 깊게 생각 안 하니까. 일의 본질, 조직의 목표, 그 다음에 뭡니까? 경쟁자와의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 인간 관계, 상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는데 사람과 상황의 관계를 전혀라기보다는 불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불완전하게. 저한테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 사무국이 어떤 때 지적을 받냐면 호칭을 명확하게 해요. 호칭. 가령 김계주 교수님이시다. 당국대학교 교수님이신 교수이신 우리 협회의 김계주 상임고문님 오셨습니다. 왜? 우리 협회에서는 고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해라. 대표이사, 주식회사가 붙으면 반드시 대표이사를 불러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호칭은 어디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 사장님, 대표님 합니다. 대표는 누구한테 부르는 얘기입니까? 개인 사업자한테 부르는 얘기. 호칭을 이게 어떻게 부르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사님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어떤 회사에 사회이사를 맡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사장하고 이사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사회라는 걸 구분을 못하고 이사회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 네가 얘기했지? 네. 한국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그런 분들 많죠. 호칭 구분을 못하시는 이제 저기 부장직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인정하셨죠.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부회장님 계시니까 버텨오셨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상황과 인간의 관계, 호칭, 명칭, 그 다음에 순서, 일의 순서, 여기에서 일의 순서는 다 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일의 순서를 다 짜야 여기서 플래닝이 되죠. 하다못해 공기관에 5분만 더 넘게 공기관에 공문 하나 보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알맹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코어가. 일을 잘하고 싶은 자 얘부터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플래닝하는 겁니다. 플래닝의 틀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에 맞게 플래닝을 딱 보면 누가 보고 누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업라인들이, 보스들이. 그리고 나서 이게 보고입니다. 보고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침을 다시 줍니다. 그럼 그걸 다시 이해하고 듀잉하는 거, 여기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놈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삼성 가서도 얘기하고 딴 데 가서도 얘기하는데 네가 이런 증거를 자꾸 대. 증거를 가지면서 일해. 왜 네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일을 하니? 제일 일 못하는 애들이 어떤 애인 줄 아십니까? 지가 일한 증거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보고해줘야 증거가 남지. 저건 10분 더 해야 되는데 교수님. 예, 5분. 예. 그 다음에 제가 일들을 여러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 또 당국대학교에서 무슨 일 하죠. 또 다른 데서도 지금 후친들이 많습니다. 후친들이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보고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묻습니다. 제 비밀은 바로 이미지네이션. 제 머릿속에 방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 당국대학교, 그 다음에 뭐 어디 방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여기서 끄집어오고 여기서 일하는 것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안 된다고? 잘 됩니다. 6개월만 그렇게 훈련하면 잘 됩니다. 카테고리를 반드시. 그런데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거. 어떤 우울증은 아니고 가장 기분 나쁜 것들을 처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애를 눈 감고서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에다 불러드립니다. 내 방은 나 혼자 있는 방에. 그리고 내가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낭떠러지 있는 밑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 문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제 이미지네이션으로. 그리고 나서 너 거기서 하고 발로 뻥 차가지고 한 찰리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싹 있습니다. 그게 배운 일을 제가 떨구는 비밀입니다. 안 좋잖아요. 제 마음은 편합니다. 아까 이해가 언더스탠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해를 잘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좀 더 넓혀서 연구하고 그리고 관점을 넓히고 이 관점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이거에 대한 다른 스토리, 다른 시오리도 가져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날리시스가 계산이라는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저게 바로 결단입니다. 이게 내 에어리어를 넓히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이 U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잘하면은 U가 좀 더 완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우리 저 황희군 우리 저 상임위 고문님 오셨고 여기 뭐 변호사님 계신데 저는 어떤 일이 그 분야에 대한 일이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지체 없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아니, 지가 변호사도 아니고 지가 세무사도 아니야. 근데 지 혼자 지 머릿속으로 해결합니다. 지가 어떻게 변리사도 아닌데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답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가가지고 그걸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기가 친구. 두 분이 서로 물어보시는 관계죠. 아니, 그러고서 그걸 답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상하라고 했죠. 어떻게 제가 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제가 와인을 오늘 강의하려고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지만 원래 와인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와인 경력 22년인데 좀 와인 칼럼니스트 했고 제가 와인으로 뭘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 와인 바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예. 근데 히포크라테스 선생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음식으로 고친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그 와인으로 고친다라는 얘기를 제가 발견을 해서 와인 테라피를 하려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 와인이 요의 와인이 아니라 맨날 이렇게 좀 걸어 다니는데 매일 힘들어하고 일도 안 풀리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제 스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와인 정사가 이제 안동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을 정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일사자라고 일사로 쓰면은 이게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정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 인생의 사명은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를 통해서도 조금씩 더 경영이 나아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와인 한잔 마시면서도 릴레이션 하고
가시면 좀 더 표정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도 에너지를 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저런 걸 못할 일이 뭐지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상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새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2028년도면 제 나이가 59 될 거고 2030년이 되면 딱 환갑인데 환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되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되돌려서 모든 사회적 직감 다 떼고 와인정사 천장 조세호로만 불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와인정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 10,000평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제주도를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입장 심사를 여기서 이미그레이션 딱 합니다. 밤 6시 이후 아침 6시 이전만 들어옵니다. 마치 그 어스름한데 마치 이승에서 저승 들어가듯이 반성하면서 와인정사를 돌아갑니다. 동물원, 심리치료센터 이게 사람의 마음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들만 지금 갖다 놨습니다. 어디 가면 교회 뭐 수련원 아니 교회 뭐 기도원 뭐 절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저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왜 종교의 자유가 없어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 성당 절을 조그맣게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슬람 사원 하나 늘리다 보니까 이게 좀 오본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참 해서 이것만 한 6개월 했습니다. 여기다 뭘 넣을까? 그랬더니 이 세 가지의 본질을 제가 오늘 날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 성당 절의 본질이 뭐냐? 때. 예, 마음의 때. 예, 때구나. 예, 그래서 같은 나이가 너무. 다 생각이 시작한 겁니다. 영상 요가는 해야죠. 자, 숲속에서 침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한식으로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한식으로 레스토랑 하나 만들어 놓고 아까 제가 와인 테라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면은 뭐 힐리언스 썩마을 풀뿌리 캐먹으면서 이게 몸이 좋아진다. 난 저는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와인 마시면서 고기 먹으면서 몸이 좋아져야지. 무슨 그 풀뿌리 캐먹으면서 몸이 좋아져? 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와인 톡을 바로 주장 펴놓고 집 사고 싶은 사람들, 저 정민영 이사같이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은행에서 소개해 주신 분들은 여기에 집을 사게끔 좀 하겠다. 그 다음에 뭐 텃밭도 가꾸게 하겠다. 이런 것이 와인정사고 제가 계속 상상하는 대로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 상상 어떻습니까? 이 상상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행복에너지 전도사 조세현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상임사님께 며칠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장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윤석금 회장님, 웅진그룹을 일으키신 윤석금 회장님이 항의하셨는데 나의 사명을 반드시 받아나라 해가지고 저는 했습니다. 그 양반 말 듣고.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임사님처럼 적잖으신 분인데 거기서 딱 입장을 펴시더니 뒤에 딱 하시더니 나의 사명, 나는 나를 항상 신뢰하며 불안과 역경세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것이며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처음에 집에서 미친 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외웠으니까 이제 샤워하면서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침에 간식 하고 샤워할 때 제가 이걸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항상 신뢰한 불안과 역경세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을 할 것이다. 나는 항상 달려갈 것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일났죠? 네.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하면, 내가 말로 하면 들어간다. 귀로에서 나한테 다시 들어간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네. 그쵸? 예. 저런 거를 한다고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식품 같은 거 먹는다고 해서 몸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쌓인다는 거잖아요. 모든 씨앗에는 배양기관이 있다. 배양기가 있다는 거. 저는 뭐 농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농업하시는 분들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저희 경북대학교 농장이 있는데 농장 우리 그 수장님한테도 배웠고 상임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계속 어떻게 얘가 이렇게 잘할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하죠. 예?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는데 요 상태일 때 저거를 떠올리지 않고 농부가
저걸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딱 해드렸을 때 지금 시작하십시오. 왜? 오늘 시작해야 씨앗이 비로소 심어지는 거죠. 오늘 나의 사명, 내 점만 딱 퓨저플에다 쓰고 가십시오. 내용은 쓰지 말고. 왜? 지금 모르잖아. 자기 이름까지 써야지. 나의 사명 김민주, 나의 사명 장태정, 이렇게만 쓰고 가십시오. 내용은 내일서부터 채우십시오. 경험을 왜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돼. 말씀을 왜 들어보라는 줄 아십니까? 책을 왜 많이 보라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땅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땅 넓히고 싶죠? 맨날 무슨 뭐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기간도 끝났는데 땅 사러 다니지 말고 경험의 데이터, 개념의 데이터 축적시켜서 여러분들만의 거대한 랜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분야든지 반드시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브랜드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재무적인 가치를 얘가 조금 아까 상상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7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라고 붙이면 사람들은 그걸 브랜드라고 믿는 거예요. 루이비통, 에르메스라고 얘기만 들려도 옆에를 쳐다보게 되죠. 왜? 그게 바로 나한테 돈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에르메스 백을 여성이 하나 딱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 샤넬 백을 가지고 다녔다. 뭐라는 거죠? 나를 조금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해 다르게 보잖아. 그치, 돈 많은가 봐. 생각보다 어머 저기 집에 부럽다 얘 하면서 뭔가 다르게 보잖아요. 뭔가 우아하게 보기도 하고 내 행동도 우아하고. 비재무적인 자산이 재무적 가치를 이끈다. 이 아래고 오늘 숨쉬기 편하셨습니다. 이게 아래고입니다. 이 아래고를 이 와인바를 망했는데 지금은 브랜드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강준현 대표가 브랜드 크리에이팅을 했고 우리 박상수 대표가 제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옛날부터 제가 브랜딩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어봤습니다. 아래고라고 딱 어저께 현장가 보니까 박스에도 아주 잘 돼 있길래 어떠냐? 브랜드를 만들고 나니까 많이 다르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아니, 얘한테 생명을 줬잖아요. 마스크에.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아래고. 이거 뭐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래고, 오늘. 네. 마스크.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마스크 한 박스씩 드리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저기 있지요? 예,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마스크 한 박스씩 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상상하게만 나를 사람들이 보면서 상상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마세요. 쟤는 뭔가 좀 엉뚱하긴 하지만 상상하게 해서 저를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필요하죠. 저만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뭐하고 맞아떨어져야 고객가치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고요. 무슨 스토리 얘기해주면서 고객가치도 아닌 걸 내 얘기만 써놓고서 그게 스토리래. 그게 무슨 스토리입니까? 지 혼자 끄적인 거하고 뭐가 달라? 고객가치하고 맞는 스토리냐라는 거죠. 예, 아직 안 끝났는데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래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스토리, 고객가치와 맞는 스토리는 높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간다. 아까 인간이 엄청난 에너지라고 그랬죠. 스스로 믿고 저렇게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제가 상상한 것처럼 오늘 조금의 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이미지 뭘 하고 싶으냐? 직장생활을 뭐 한다고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인 거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직장에서 빨리 쫓아내라고 제가 조언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을 그러네 빨리 쫓아내십시오. 빨리 자신이 오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되게 도와줘야 되고 그분들은 그 다음을 넥스트 세상을 믿으면서 전문가로서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직장입니다. 결단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다른 주파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변에서 잘 모릅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 내가 결단해서 내가 실행하는 겁니다. 2015년이 아니라 2014년 말에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를 꿈꿨습니다. 발기인 대회도 그때 했습니다. 벌써 10년 된 거죠. 그거로 연수로 따지면 어쩌면 미쳤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단하고 아까 뭐 자기 사명 외우고 나는 나랑 신뢰하는 이럴 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쳤다라는 얘기를 기꺼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년 전에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낼 줄을 몰랐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매달 합니다. 매달 어떤 폼 잡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무슨 회비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1년에 3천만 원 냅니다. 왜? 제가 무슨 다른데 어떤 데들은 이사장이라고 지가 월급을 받아 쳐갑니다. 그러려면 지가 그걸 왜 만들었어? 그런 생각이. 지금 그 해외 파병하는 그 태양역 수혜하는 동명부대에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예. 거기 가서 이 사람들 해외 파병하는 데 가서 진짜 대한민국의 그 가치를 올리고 오라고 그런 파병 준비단을 위문하고 오기라고 했고 또 갈 겁니다. 또 이 몽골, 베트남, 중국 많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지금까지 9년 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 19년 동안 더 할 거고 119년 동안 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힘이 다 있습니다. 그냥 재무적 이익을 쫓아나는 다니는 거 그만하시고 비재무적 이익인 브랜딩을 먼저 하겠다. 나는 브랜드가 먼저다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 대대손손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기회와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늘 말하는 기업은 사라져도 브랜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 실행 바로 오늘서부터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내성적인 말입니다. 몸을 거치면서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들께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저희 조세현 이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14개의 뼈가 부러지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계시는 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신 이사장님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